네, 안녕하세요. 모토래프 신승엽입니다. 예, 먼저 이 카드라는 모토래프 편집 방향과 다른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담긴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그 라이브든 클립이든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 인사드리면서 구독하고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월요일이고 오늘 주성우님, 변상준님, 예, 반갑습니다. 임승택님 페이스북으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오늘 지금 이제 월요일 방송은 8분이 같이 하고 계십니다. 일단 오늘은 지난 한 주간의 뉴스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 가장 이제 큰 메인 뉴스는 미국 대선에 따른 자동차 시장의 전망을 좀 다룰까 해요. 일단 저희 모터래프의 최신 뉴스입니다 해서 임승택님이 아직 당선도 확실치 않은데 당선이라고 떠드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일단 국내에서 바이든을 치면 뭐 행정부 이야기도 나오고 바이든 시대 연합뉴스 당선 대선 승리 당선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당선이라고 말하면 이미 여기 270표를 넘어섰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일단 이겼죠. 뉴스를 봐도 CNN에서는 뭐 프레지던트 일렉 그리고 뉴욕타임즈도 이겼다고 하고 다들 이겼다, 당선됐다, 선출됐다라고 하는데 그럼 당선이 아니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임승택님 뭐 피드백 주시면 제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당선이라고 하니까 선거에서는 이겼다고 하니까 물론 대통령이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현직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한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소송을 대법원으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선거의 재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발생을 하면 뭐 연장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현 시간으로 봤을 때는 당선자는 바이든 당선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현재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죠. 아직 1월이 정상적으로 이제 인수인계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근거 없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일단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당선되고 나서 이제 그 가장 큰 주제 특징 중에 하나는 가장 자동차 섹션으로 와서 제가 뭐 정치나 해외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래서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좀 기존의 연설이라든가 이런 주장들 중에 가장 큰 주장 중에 하나는 보호무역주의를 벗어나서 다자간 무역주의로 체제로 간다. 이제 FTA라든가 이런 것들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당장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없애고 철폐하고 다자간 자유무역주의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릴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역시 오바마에서 행정부에서 그 얻은 것들을 한 번에 막 바꾼 게 아니라 조금씩 단계를 스텝을 밟아가면서 이제 뭐 누구랑 WTO에서 나오기 전에 뭐 그 계약들 그다음에 FTA를 좀 그러니까 미국에 좀 더 유리하게 하는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좀 더 다졌기 때문에 다시 보호무역주의를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점점 한 1, 2년 동안 단계를 거쳐서 나중에 자유무역주의로 이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단순히 과거와 같은 자유무역주의가 아니라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면서 미국에 유리한 상황이 굉장히 좀 바뀌었잖아요. 자국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기서 어느 정도 그 기조도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어느 정도 유리한 그 항목들, 그다음에 그런 무역 관계에서는 유지를 하면서 미국이 이거는 풀어줘도 돼,
외교적이라든가 정치적이라든가 이걸 좀 풀어줘도 되는 부분, 국가에 한해서 이게 자유무역주의가 조금 더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와 함께 이제 내연 기간에 이제 좀 미국에서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도 탈퇴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시 가입을 하면서 친환경차,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차 산업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판매량이 좀 주춤하거나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전기차가. 그런데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되면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뭐 테슬라를 비롯하여서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좀 혜택을 많이 볼 것 같고, 테슬라 외에도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빅3, 우리가 말하는 빅3 GM, 포드, FCA 셋 중에 가장 전기차 부분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GM이긴 해요. GM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 뭐 10년 이내 라인업을 뭐 20개, 30개까지 이제 전기차 라인업을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그 국내 우리나라 LG화학과 함께 배터리 회사도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손을 굉장히 많이 잡고 있어요. 뭐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사기를 당했냐 안 당했냐 말들이 많기는 하지만 니콜라 외에도 혼다나 이런 것들 업체들과 함께 굉장히 전기차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부분에서 굉장히 좀 스텝이 느려요. 행동이 느리기 때문에 미국에서 포드 판매량을 보면 뭐 픽업 트럭 F150이라든가 이런 레인저라든가 이런 픽업 판매가 거의 전체 미국 판매량의 한 40%를 차지하는 정도. 그리고 세단을 이제 단종시킨 다음에 SUV 중심으로 세단 라인업을 줄이면서 SUV 중심으로 대형 SUV 중심으로 라인업을 가져가는 가운데 바이든이 이렇게 전기차 중심의 정책을 펼친다. 전기차 중심에 펼친다는 게 완전 뭐 내연기관 차를 못 팔겠다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 차에 대해서 페널티를 혹은 전기차의 구매 시 뭐 세금이라든가 기업들이 생산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좀 주는 것만 해도 한두 대를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수가 뭐 1000만 대, 전체 볼륨 시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많은 것들이 바뀌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자동차 관련 미국 대선 관련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국내 기업들 중에 현대기아가 수출을 하는 데서 유리하게 될까 불리하게 될까는 약간 사실 물음표입니다. 현대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제품 라인업에서 그렇게 막 뭐 불리하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현대기아차가 뭐 지금은 팰리세이드라든가 뭐 텔룰라이드 판매가 좀 늘어났고 산타페 소렌토가 잘 팔리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소나타, K5, 케이스 옵티마죠. 옵티마, 그리고 뭐 아반떼 엘란트라고 판매되니까 이러한 좀 중소형 세단 라인업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대형 SUV에 대한 연비가 떨어지는 차량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직접적인 타격 죄송합니다. 직접적인 타격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불리할지 유리할지는 현대기아는 좀 봐야 되겠고, 유리한 걸로 따지면 LG화학, 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런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은 굉장히 좀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전기차 자체 볼륨이 굉장히 많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밝은 미래 밝다,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현대기아는 뭐 글쎄 물음표. GM은 나름 전기차에 많은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보겠고, 테슬라는 뭐 날라다닐 것 같고, 반대로 포드나 FCA는 약간 타격이 있지 않을까. 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분에 관련해서 폭스바겐에게 굉장히 많은 뭐 기술 협력을 좀 요구하고 있긴 한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대선과 관련돼서 자동차 업계 이야기였고, 또 다른 기사 중에 뭐 보면 네, 골프 R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한국GM에서 문제는 하나라고 김희준님이,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죠. 그 니콜라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니콜라와 관련해서 GM이 위탁 생산을 하죠. 그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은 GM이 위탁 생산을 하고, 대형 상용차,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베코에서 대신 위탁 생산을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미지가 워낙 굉장히 떨어졌고 얘네 사기꾼이냐 아니냐라고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간당간당하죠. 예. 하나 같은 경우에는 두근두근 할 거예요. 두근두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주 방송했던 QM6 이야기였고, 네, 변상주님이 대기업이 속을 정도라면 니콜라는 어떻게 영업을 한 걸까요? 대기업이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GM이나 이베코에서 얘네 기술이 없구나, 그래서 어차피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얘네가 공개한 기술로는 우리가 못 만들겠다, 그냥 얘네 브랜드로 생산해서 판매만 너희가 해라, 판매 마케팅 홍보만 너희가 담당하고 제품의 개발 생산은 우리가 담당할게 라고 분업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진짜 깜짝같이 속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미국 증권위원회하고 이런 데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정보가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방송했던 QM6 외에도 한국GM이 이제 좀 약간 서로 노사 간의 갈등이 약간 극과 극으로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G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투자를 하기로 했었는데, 노조에서 부분 파업을 하자 사측에서 투자를 지금 할 수 없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 전까지 둘이 어느 정도 협상안을 좀 찾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완전히 이제 극과 극. 그래서 노조에서도 살짝 당황한 게 보이는 게, 사실 사측에서 무슨 코멘트를 하거나 협상안을 제시하거나 뭐 무슨 이야기를 하면 노조에서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너무 고민 없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너무 그런 식으로 센 발언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투자 보류를 사측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노조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더 센 발언을 나올 것인지 아니면 약간 정제를 해서 약간 양보를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지지난번 방송을 했었던 그 군산대학교 새만금 캠퍼스에 이제 한국GM의 옛날 컨셉카 그리고 올드카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 차가 녹슬고 곰팡이가 피고 문짝이 떨어지고 천장이 날아가고 유리창이 깨졌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후속 보도죠. 지난 보도 이후에 후속 보도를 했는데 영업 비밀을 이유로 이제 밝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의혹스럽다. 요 관련돼서 차량 기증 과정이 왜 영업상 비밀이냐? 차량을 기증한 건데 왜 영업 비밀이지? 그리고 3.8km 운송에 2,200만 원이 들었다 라는 것도 좀 그렇고, 수리비가 대당 10만 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밝힌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제 전반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관련 영상을 저희가 편집 중에 있으니까 내일이나 뭐 모레쯤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픽업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뭐 투표를 했죠. 설문조사 4개 차종을 했는데 밑에 쭉 보시면 아마 이렇게 렉스턴 스포츠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들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하더라도 가격, 그 다음에 가성비, 뭐 실용성, 가성비, 가격,
다들 가성비와 정비 편의성 때문에 이제 렉선 스포츠를 많은 36%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콜로라도와 레인저는 출시도 안 되는데 굉장히 좀 높게 선택이 되었고, 글래디에이터는 이제 15.2%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자면, 레인저는 저는 아직 안 타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 그리고 그다음 그 루프나 도어가 다 탈거되는 오픈 에어링 이런 점에서 오프로드 성능은 글래디에이터가 더 제일 우수한 것 같아요. 오프로드 가시거나 비포장길 이런 거 가신 분들은 글래디에이터가 저는 추천드리고, 그다음 승차감, 온로드에서의 승차감이라든가 혹은 뒤에 카라반, 뭐 보트 이런 걸 짐을 끌 때는 콜로라도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평지에서 많이 타시는 분들, 혹은 뒤에 짐을, 그러니까 카라반 같은 것들을 뭐 새로 끌어야 되는, 트레일러를 끌어야 되는 경우에는 콜로라도를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 약간 험하게 타시는 분들, 뭐 아니면 가격 대비 오래 타실 생각이 없다 이런 분들은, 오래 탄다는 말은, 그러니까 보통은 5년 7년을 봤을 때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그냥 좀 자주 이용하는, 차를 자주 바꾸시거나 아니면 혹은 주말에만 내가 차를 이용한다 라는 분들한테는 뭐 스포츠, 렉선 스포츠를 추천드릴 것 같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성비를, 뭐 가격을 벗어날 수는 없죠, 일반적인 분들이. 근데 세컨드 카나 뭐 아니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콜로라도, 글래디에이터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 주행 환경에 맞춰서 한번 타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뭐 기아차에서도 파업 진행하는 것 같고, 렉스턴이 출시됐죠.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그 임영웅 씨의 노래가 출시 당시에는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온라인에서 지금 그 CF, 신세계 패러디한 CF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류 렉스턴 뭐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지난주 기사 중에 하나, 싼데 비싼 차 아메리칸 머슬카 비교를 했는데, 저희가 이 기사의 댓글에 가장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 저희가 카마로와 머스탱을 비교하는데 왜 머스탱은 5.0 엔진이 아니라 2.3 엔진을 달았냐. 이게 시승기가 아니잖아요. 그 헤드 투 헤드 시승기가 아니고, 이제 가격적인 부가적인 보험료, 세금을 비교해주는 기사에서 이제 가장 비싼, 가장 배기량이 높은 카마로와 그다음 상대적으로 가장 저렴하고 배기량도 낮은 머스탱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승기면 성능 비교니까 자연흡기 8기통 엔진 그리고 5.0 엔진과의 매칭을 하는 게 당연히 맞죠. 근데 이거는 보험료하고 세금하고 비교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분명히 머슬카 중에 배기량이 가장 높은 카마로와 저렴한 머스탱을 비교했다. 머스탱 V8끼리 비교를 하는 게 성능이라면 맞겠죠, 시승기라면. 근데 이 기사는 그 부가적인 비용, 세금이랑 보험이랑 이런 것들을 말하는 측면에서 조금 아쉽지. 이거에 대한 댓글의 한 절반 정도, 절반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댓글이 왜 5.0은 비교하지 않았냐. 5.0은 이 6.2와 카마로 6.2와 머스탱 2.3 사이에 있겠죠. 배기량이나 이런 것들이 사이에 있으니까 굳이 그걸 넣지 않았는데, 왜 5.0을 비교하지 않았냐는 많은 비판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세 개 다 비교해야 되나. 세 개 다 비교하면 복잡하잖아요.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비교를 하지 않았는데, 이해를 충분히 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친절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 뭐 죄송하다는 말씀. 권지용 기자가 뭐 기사를 쓰긴 했지만 제가 요청한 거예요. 야, 우리 카마로와 머스탱 비교해서 이제 차후에 들어가는 비용들만 한번 해보자 라고 말을 했는데, 굉장히 기사에 그런 악의성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에 저희가 헤드 투 헤드,
시승기 성능 비교 때는 5.0이랑 6.2랑 비교할게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수입차 실적 이야기 했었고, 그 다음에 요번 이제 국산차 실적들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월요일은 뭐 지난주 기사들을 이제 다시 알려드리고 있는데, 댓글을 읽고 월요일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화가 이동현님이 뒷좌석을 없애고 적재함을 늘린 2인승 픽업은 왜 안 만들까요? 미국에는 있습니다. 뭐 램이라든가 이런 브랜드에서 2인승이 아니죠. 3인승이죠. 앞에 좌석이 3명이 타요. 3인승에 이제 1열만 있는 픽업들이 있는데 국내는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판매량 자체가 2인승, 3인승 모델은 판매량이 워낙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픽업도 이제 겨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글래디에이터도 그렇고 뭐 콜로라도도 그렇고 내년에 들어온다는 레인저도 그렇고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더 수요가 많아지면 뭐 미국에서 생산하는 그 2인승, 3인승 픽업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박준영 씨는 머스탱 에코부스트도 좋다고 하던데, 뭐 저는 뭐 머스탱 2.3도 괜찮았어요. 저는 5.0이 더 좋긴 하지만 2.3이라고 막 그렇게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았습니다. 주성우님, 카마로는 국내에 8기통만 들어오는데 머스탱은 2.3 에코스타 GT 모델 같이 들어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기사를 비교할 때 이제 분명히 서술은 했어요. 카마로는 6.2L V8 모델만 국내 출시됐고 머스탱은 두 가지 모델이 판매되고 있다. 성능상은 이 두 개 V8 모델끼리 비교하는 게 맞고, 저희가 이 기사를 쓰는 왜 사람들이 싼데 비싼 차라고 하느냐라고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두 가지 항목을 비교해서 말해봤습니다. 사무실 로고님, 캐딜락까지 나오면 캐딜락까지 하고, 박준희님, 선거인단수 그렇죠. 예, 제가 선거인단수 당선인 맞다고, 저는 당선인 맞다고 생각하는데 뭐 당선인 수도 이미 채웠고 뉴스에서도 뭐 선출됐다, 이겼다,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 초반에 어떤 임승택님이 이제 당선이 확실치 않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뭐 저는 당선됐다고. 근데 물론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재투표 뭐 이런, 재투표가 아니지, 재개표나 이런 뭐 소송이나 대법원 이런 걸 위해서 늦춰질 수는 있다고 봐요. 네, 지금 현재 투표의 결과는 바이든이 당선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월요일인데 월요병은 다 떨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직 살짝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함께 봐주시는 20분 모두 감사드리면서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모터래프 신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